갓난하고 가난한 대천 마을에서 태어난 김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흙투성이 손으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장 후 그녀는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최 씨와 결혼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 김 여사는 어린 두 아이와 큰 빚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 김 여사는 슬퍼할 틈도 없이 다른 이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굳은 살박인 두 손과 강인한 의지뿐이었지만 그녀는 과감히 양돈업에 도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위험이 커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던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사업 첫날, 김 여사는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겨우 2마리의 암돼지를 구입했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배워나가야 했고 첫 시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돼지들이 병들고 사료가 부족하여 때로는 김 여사 자신이 굶어가며 사료를 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관찰하고 기록하며 실패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2마리의 암돼지에서 시작된 작은 양돈장은 어느덧 거대한 흑돈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돼지 돌보는 솜씨뿐 아니라 재정관리와 상인들과의 거래에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꿰뚫어보고 언제 팔고 언제 남겨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온 마을에 자자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김 여사의 뛰어난 사업 수완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존경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자 김 여사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의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흑돈 농장은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대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여성이 되었고 그녀의 자산은 토지, 예금, 그리고 현대식 축사를 포함하여 총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유해졌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그녀가 젊음과 건강을 모두 바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는 가정에 불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두 아들, 재민과 태환은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 분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딸 수연만이 늘 김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은 어린 시절부터 김 여사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머니처럼 그녀를 존경하고 보살폈습니다. 김 여사의 재산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연은 단 한 번도 재산을 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생을 어머니 곁에서 보살펴드리는 것이 양육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탐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흐릿해지는 눈으로 김 여사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줄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재민과 태환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장남 재민은 영리하고 계산에 밝았고 둘째 태환은 활발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가 그들의 탐욕을 자극했고 그들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둘 다 어머니의 건강이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의 방에서 두 형제는 탁자에 앉아 어머니의 재산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차를 마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태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산을 3등분해서 나누는 게 공평할까? 태환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수연이는 양녀잖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어디 있어? 핏줄도 안 섞인 애한테 나누어 줄 바에야 우리끼리 나누는 게 당연하지.
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화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수연이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걔가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재산에 욕심 없다고 약속하면 엄마를 돌봐주고 아무것도 안 바라겠지.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수연이가 엄마 곁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해. 엄마가 늙으셨으니 마음이 약해져서 혹시 수연이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계획은 망가져. 두 형제는 밤늦도록 의논을 계속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형 재민이 수연이의 집 출입을 직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통장부터 토지 문서까지 모든 재산을 은밀히 감시하여 어머니가 양딸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 평소처럼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재민은 차가운 표정으로 문 앞에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여기에 왜 온 거야? 재민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를 돌보러 왔어요.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밥도 해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드리려고요. 필요 없어. 형이랑 내가 엄마를 충분히 돌볼 수 있으니 재산을 탐내려고 효녀인 척하지 마. 안의 속셈은 다 알고 있어. 수연은 억울한 듯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재산 같은 건 생각조차 한 적 없어요. 그저 엄마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비록 양녀지만 저도 엄마 딸이에요. 그러나 재민은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낸 뒤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듣고 있던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문밖에서 울며 애원하던 수연은 결국 태환과 만났습니다. 재민과는 달리 태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한다면 증명해 보여야 해. 형이랑 나는 내가 엄마 재산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수연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돈은 한 푼도 안 받을게요. 제발 엄마를 돌보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자 태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수연이 상속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재민과 태환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수연은 이미 완전히 분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재산 분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연은 묵묵히 김 여사를 간호했고 재민과 태환은 재산 관리를 놓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 욕심을 부렸고 결국 첨예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태환은 늘 어머니 사업을 도왔으니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민은 자신이 장남이니 모든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의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다툼을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연은 매일 김 여사 곁을 지키며 부드럽게 죽을 떠 먹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재밌는 이야기로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김 여사의 눈빛은 슬픔에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조용히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돌보는 수연을 보며 그녀는 수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괜찮아질 거야. 몇 날 며칠을 대문 밖에서 눈물 흘리며 애원한 끝에 수연은 마침내 김 여사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에 대한 모든 상속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그녀가 결코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갈망했던 것은 김 여사의 곁에서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으로 돌아온 날,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넓은 집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재민과 태환은 그녀를 의심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 구성원이 아닌 동정심으로 집안에 존재하는 외부인으로 여겼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김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른 몸으로 슬픔을 감추려는 듯 눈을 감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일찍 어머니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김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수연의 눈물 젖은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 인생은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더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김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비록 제가 친달은 아니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세요. 그날 이후로 수연은 모든 시간을 김 여사를 간호하는 데 쏟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지어주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매일 수연은 조심스럽게 김 여사에게 죽을 떠 먹여주고 아픈 다리와 팔을 주물러주고 재밌는 이야기로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재민과 태환이 냉담하게 대하고 심지어 여러 번 모욕을 주어도 수연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있는 유일한 목적이 사랑하는 양어머니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여사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수연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즉시 김 여사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 여사는 수연을 보며 고마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구나. 내 아들들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만 바랄 뿐이에요. 진심 어린 수연의 말에 김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연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유일한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사랑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민과 태환은 계속해서 수연을 헐뜯고 어머니 앞에서 수연을 모함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는 다 거짓으로 효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태환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순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걔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반박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어떤 설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점점 김 여사는 재민과 태환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반면
수연은 항상 그녀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친아들의 이기심을 생각할 때 더욱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오후,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급히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지만 농촌인 영동에서 의사를 빨리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수연은 김 여사를 업고 거의 5km를 뛰어 가장 가까운 대한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목숨을 건졌지만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깨어난 김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많은 것을 해줬구나. 내가 없었으면 내 여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수연은 김 여사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한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연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김 여사는 사랑이 핏줄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효심에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수연을 불러 침대 곁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수연에게 건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 많지 않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잘 간직하고 꼼꼼히 읽어보렴. 수연은 당황한 채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종이였고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펼쳐보기도 전에 김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렴. 너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한 것처럼 잘 해내렴.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김 여사를 꽉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에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영정 옆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우고 사랑해준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반면 재민과 태화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산 정리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재민은 은밀히 태환을 불러 구석으로 끌고 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예금 통장이랑 토지 문서를 빨리 우리 이름으로 바꿔야 해. 절대로 실수가 있으면 안 돼. 태환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연이가 끼어들 틈을 주지 마. 걔가 각서 썼으니까 아무 권리도 없어. 수연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로 그녀는 돈이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가 남겨준 종이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수연은 작은 방에서 등불 아래 홀로 앉아 김 여사가 남긴 낡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 첫머리에 쓰여 있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아, 이건 엄마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지혜란다. 양돈 비법일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서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란다. 수연은 넋을 잃은 듯 이 작은 종이에 어머니의 삶 일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걸어온 길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 갔습니다. 종이 속 내용, 양돈 비법과 삶의 교훈. 종이에는 김 여사가 수년간 축적해온 양돈 경험과 원칙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종자 선택, 암태지는 전체 양돈의 기반입니다. 건강한 종자를 선택해야 하고 외모뿐 아니라 혈통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심한 돌봄. 돼지들을 마치 가족처럼 돌봐야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축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에서 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 관리. 양도는 동물을 기르는 것뿐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인내심과 윤리적 경영.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신뢰를 잃지 말고 고객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돈 비법 외에도 김 여사는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지혜와 도덕이야.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식과 정직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종이를 다 읽은 후 수연은 종이를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수연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적은 돈을 들여 작은 농장에서 2마리의 암돼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임대주택 옆에 간소한 축사를 지으며 어머니가 종이에 적어준 모든 것을 적용했습니다. 첫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돼지 밥 주는 것부터 축사 청소, 그리고 기술을 연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축사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어려움은 단지 일시적인 시험일 뿐이다. 3개월 후 수연의 첫 번째 돼지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상인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돼지 판매로 얻은 돈은 새로운 돼지를 사들이고 축사를 개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연은 맨손에서 시작하여 작지만 튼튼한 양돈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어머니의 경험과 현대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수연은 양돈뿐 아니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수연의 성공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민과 태화는 한때 그녀를 비웃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그녀가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 두 형제는 점점 더 빈곤해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경험 없이 그들은 재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땅은 빚을 갚기 위해 팔려나갔고 예금도 잘못된 투자로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재민은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수치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일자리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은 재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재민에게 원망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형제들을 돕는 것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면서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형제 모두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재민은 울먹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도 수연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뿐만 아니라 수연이 가족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 가족 식사 자리에서
수연은 어머니가 남긴 종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세심하게 덧댄 종이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전부예요. 돈이나 땅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보물입니다. 재민과 태환은 종이를 읽으며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글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오직 물질적인 재산에만 눈이 멀어 어머니가 전해주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를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동생 태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할 말이 없어. 만약 우리가 너처럼 생각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셨어. 수연은 미소 지으며 부드럽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도덕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스스로 가치를 지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재민과 태환은 수연의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하거나 그녀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배우고 점차적으로 삶을 재건했습니다. 수연의 성공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돈 경험과 재정 관리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연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재산은 돈이 아니라 지식과 삶의 가치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종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두 수연의 부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수연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들이 갑자기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려와 자신을 대기업의 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대기업에서 그녀의 농장에 투자하고 협력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그곳을 지역 최고의 현대적 양돈 시설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놀랐지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이 거대한 협력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협력 계약 축하 파티에서 수연, 재민, 태환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민은 잔을 들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형이랑 태환이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 네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줬어. 절대로 노력과 인내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안 가. 수연은 감동하여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온 가족이 잔을 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찼습니다. 과거의 갈등과 이기심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사랑과 단결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도덕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은 모든 훌륭한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갈등이 있어도 사랑과 용서를 안다면 가족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수연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 어머니의 가장 큰 유산을 전달했습니다.